여기에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25년 조사에서 8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반 국민 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모두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스포츠계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축구 커뮤니티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엄청난 인기, 스폰서, 티켓 판매, 미디어 노출 등으로 연간 4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약 1128억의 수입을 챙겼다고 조명했습니다. 이를 인용한 미국 골닷컴은 미국 시장은 유럽 축구 시장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상업적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현재 축구 시장 규모 5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손흥민이라는 아이템을 영국에서보다 잘 활용할 것이며 이는 곧 LAFC의 수익을 넘어 MLS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에서의 마케팅 수입의 약 2배 이상을 보고 있다. 단 이 전망은 최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선보인 활약에 영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퍼스웹은 25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 후 첫 골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4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댈러스와의 2025년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 자리한 손흥민 선수는 전반 6분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드니 부앙가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의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댈러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댈러스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 선수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노린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FC 수비수 코시 타파리 선수는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다. 이번에 골대 상단 코너를 봤는데 공이 마법처럼 그쪽으로 날아갔다.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첫 세 경기는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을 떠난 레전드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하지 못했고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선수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코너킥을 전담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도 프리킥을 차고 싶어서 토트넘 선수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굳이 이러한 언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은 정확도가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그간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강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발끝 감각이 한창 물올랐던 때는 해리 케인이 전담했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전 감독 부임 후에는 페드로 포로와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한편은 손흥민이 사실상 토트넘 최고의 프리키커였을 텐데 케인이 10년 동안 전담해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팬은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케인이 떠난 뒤에도 포로와 매디슨이 서로 프리키커로 나서겠다고 싸우는 걸 봐야 했다. 정작 옆에는 손흥민이 있었다고 반응했습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프리킥 키커로 나서서 여러 차례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그간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옵션을 놓친 것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축구 통계 매체 품목 기준 패스 성공률 81%, 볼 터치 69회, 슈팅 8회, 찬스 메이킹 7회, 리커버리 4회, 유효 슈팅 3회, 지상, 경합 성공 1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8.6을 받았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 이어 2연속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MLS로 이적한 유럽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도전은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 합류했던 20명의 슈퍼스타를 분석하며 성공과 실패를 가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기력이라고 간주했습니다. ESPN은 데이비드 베컴 선수를 시작으로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리오넬 메시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의 MLS 도전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2.4세, 실패한 선수들은 31.4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쪽이 오히려 평균적으로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관건은 마지막까지 유럽 최고 수준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느냐였습니다. 베컴 선수는 LA 갤럭시에서 MLS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고, 루니 선수는 워싱턴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질라탄 선수는 LA 갤럭시에서 56경기 52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리그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메시 선수 38세는 여전히 인터 마이애미에서 리그를 지배하며 MLS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로렌초 인시네, 올리비에 지루, 가레스 베일, 세르단 샤키리 등은 실패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름값에 비해 유럽 무대 마지막 시즌부터 기량 하락세가 뚜렷했고 MLS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ESPN은 MLS는 은퇴 무대가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스타들이 선수 경력을 마무리하는 곳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 경기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여름 MLS로 이적한 스타 선수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 밀러 선수를 비교하며 손흥민 선수의 높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4년도 시즌 토트넘에서 60%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시장 가치 또한 2천만 유로 이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반면 밀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출전 비율이 40%로 감소했고 시장 가치 또한 600만 유로까지 하락했습니다. ESPN은 밀러 선수는 과거의 명성에 가까운 반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경쟁력을 유지한 채 MLS로 이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LS의 성공적인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마지막 시즌까지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컴 선수는 MLS의 상업적 가치를 높였고 루니 선수와 질라탄 선수는 리그의 전술적, 실력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메시 선수가 MLS를 세계적인 리그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MLS 슈퍼스타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스타이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갖춘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MLS의 손흥민 선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망했습니다. LAFC의 은코시 타파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보냈습니다. 타파리 선수는 페널티킥 유도, 어시스트, 이제는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소화한 첫 세 경기는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매우 훌륭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에너지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또한 그는 경쟁심이 강하고 승리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 리그에서 많은 선수가 갖추지 못한 자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게는 신선한 바람과 같은 존재이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이었던 댈러스 FC의 에릭 휠 감독은 토트넘과의 평가전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팀과 선수들의 경기 태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전했습니다. 에릭 휠 감독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상대팀의 핵심 선수에게 실점했습니다. 만약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약했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그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 내내 우리는 실점 후에도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왔으며 오늘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며 선수단의 정신력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에릭 휠 감독은 상대팀의 핵심 선수에게 지나친 존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강하게 맞붙었고 그의 주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수로 몇 차례 반쯤 완성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본래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기 후반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의 연계 장면에서는 댈러스 수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으나 부앙가 선수가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밀리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했다고 보기보다는 동료 공격수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릭 휠 감독은 95분 동안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매 순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라며 팀의 수비적 대응에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팀 선수단의 정신적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 인터뷰로 볼 수 있습니다. 에릭 휠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특별한 선수로 표현하며 직접 상대해본 소감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